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국토부가 확정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2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02%, 광주 9.77%, 대구 6.56%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 대전, 전남, 세종 등은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9일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 청취를 받은 결과 총 28,73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3배에 달하며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로 의견 접수의 98%가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요구였으며 정부는 심의를 거쳐 약 21%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9일 직방은 오는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562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입주 물량인 25,576가구에 비해 23.51% 감소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수도권은 36.7% 감소한 7,510가구, 지방은 11.99% 감소한 12,052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51%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은퇴한 고령자와 또 똘똘한 한 채 보유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전문가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1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의 강의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국토공간의 양극화 및 2019년 주거 종합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국토공간의 양극화.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의 양극화는 지난번 한번 다뤄봤고요. 물론 이제 국토공간이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시장도 그만큼 세분화가 되고 또 분류가 되겠죠. 그 시장에 경쟁력이 있냐 없냐는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직업군 또는 그 지역의 수요 이런 것들이 각종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2019년 주거 종합계획까지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1975년도부터 이제 2015년도까지 한 40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얼마만큼 있느냐 도시를 봤을 때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부분 또는 50만 명 또는 10만 명 또 10만 명 미만 이런 도시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75년도와 2015년도 40년대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더 확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또 1, 2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는 아직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1, 2기 신도시가 이제 차례하고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구들이 또 몰렸다. 수요가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현재 붉은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쪽 지역은 100만 명이 넘는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세종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광역시가 자리 잡고 있는 대구라든가 울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구들이 분포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그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오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인구들을 더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굉장히 더 많이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구들이 그만큼 유출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좀 어려워진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집중화될 수밖에 없고 그 인구가 집중화되는 지역은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인구가 실제적으로 10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 인구 비중이 실제적으로 이 31.7%에서 49.3% 정도, 17.6%가 올랐고요. 반면에 인구가 10만 명에서 50만 명 미만에 있는 중소도시 인구 비중은 굉장히 줄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현재 대규모 도시보다도 거의 더 현재 9% 이상 더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10만에서 50만 명 미만짜리 중소도시 규모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해산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집중되는 광역시라든가 더 큰 도시로 이전이 된다. 인구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집중되는 더 인구 비중들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변화가 생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인구 비중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쪼개진 부분이 다시 소도시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ht어진 인구들이 소도시로 물린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올랐습니다. 9%대가 약간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도시,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대도시로 또는 중소도시에서 다시 소규모 도시로 이전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비중은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앞으로도 막을 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는 현재 수도권과 일부 동남권 지역, 그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아무래도 신도시가 아마 지정되고 있는 또는 과거의 신도시와 앞으로 진행될 신도시들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서남이라든가 강원권 등의 인구는 현재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에서 25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규모가 96개에서 현재 32개로 거의 3분의 1 정도 감소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들은 대규모화되는 도시와 수도권 지역, 동남권 중심으로 굉장히 인구가 더욱더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쭉 둘러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자가 보유율, 실제로 자가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거주를 안 해도 자가 보유가 되겠죠. 또 자가 점유는 내가 보유하면서 내가 현재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자가 점유까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층으로 나눴을 때도 현재 고소득층 같은 경우가 비율을 봤을 때도 현재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자가 점유율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싼 주택을 고소득층일수록 비싼 주택을 내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중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청약통장부 현재 요즘에도 현재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무순위 당첨자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또 그 지역에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고소득층 같은 경우도 그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유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주택 자산가액 같은 경우는 평균이 2억 2,700만 원. 실제적으로 평균가입니다. 이거는 상위가 8억 1천만 원이고요. 하위가 현재 채 1억이 안 됩니다. 33배가 차이가 난다. 같은 주택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중요한 상위 10%의 고가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 주거 종합계획이 현재 이틀 전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이 주거 종합계획의 포인트는 공적 임대주택입니다. 공적 임대주택을 19년도 올해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준공 물량이 13만 6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한 4만 가구 정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합쳐서 17만 6천 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획 잡은 부분을 봤을 때도 18만 가구에서 한 18만 가구, 19만 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제 공적 임대주택들이 현재 주거복지 수요 등을 현재 흡수할 수 있다면 임대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또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현재 주거급여라든가 기금대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거 봤을 때도 기금대출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110만 가구 정도를 더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주거 구입자금의 한 10만 가구 정도, 그다음에 전월세 자금의 16만 가구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느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을 개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5% 이상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에서 20이 현재 원래는 10에서 15까지, 10에서 15%까지만 맞추면 됐지만 이제 20%까지 맞춰야 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현재 20%까지 맞춰야 된다. 나머지 지역 같은, 특히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걸 맞출 수가 없죠. 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일반 수요자들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규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내용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 19만 호, 이게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올해 6월 달 안에 11만 가구 이제 서남부 지역으로 이제 확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인지 대충 윤곽은 나왔고요. 실제로 공급 방식을 더 다양화해서 완전 준공후 후분양으로 간다. 또는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시범사업단지도 만들고요. 후분양 같은 경우는 LH공사와 SH공사가 10개 단지 정도 해서 고덕, 강일, 그다음에 춘천, 우두, 시흥, 장현 현재 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되 공적 임대주택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재 내년, 후년까지 지켜봐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국토공간의 양극화 및 2019년 주거 종합계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만나봤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주셨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 내놔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이죠.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거실과 욕실, 주방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일명 황금 노선 9호선을 따라서 2분 정도 걸어가면 이번 매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물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이제 삼성동 하면은 실제적으로 재정비 사업 뺀 나머지 강남구 지역에서 단일 개발 사업으로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층 건물에 지하 4층까지 구조로 돼 있고요. 기계식 주차장에 복층식 구조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오븐부터 해서 기본적인 풀옵션 구조고요. 계단을 통해서 2층을 올라가게 되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냉난방까지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도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철역 주변, 전철역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현재 6차선 대로변에 전철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입니다.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또 그 주변에 어떤 토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들어간 지역이다. 거기에는 코엑스라든가 현대자동차의 현재 개발 사업, 거기 국제로 복합지구가 선정로까지 포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GTX라든가 탄천 정비 사업, 실제적으로 영동대로 통합개발까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로 보시더라도 뭐 7호선이라든가 현재 9호선, 2호선까지 전철 노선들이 현재 이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지역은 또 학군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비싼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봉은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여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현재 공항터미널,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죠. 또 현재 이 지역은 뭐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연할 수 공연장까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변이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이라도 현재 이 주변이 현재 어느 정도 자금 활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히 이제 유통시장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복합지구는 4개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국제 업무라든가 현재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이 합쳐서 100만 평 정도 개발이 됩니다. 송파권역과 탄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삼성동 한국전력부터 해서 코엑스 주변까지, 거기에 선정역까지 포함되는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강을 끼고 있는 주변들이 굉장히 또 가격이 비싼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더욱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는 올 7월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이 한 7만 9천 명, 그다음에 향후에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고용 창출이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 들어서는 인구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단순하게 기업체 이전뿐만 아니라 전시장, 컨벤션 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판매시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이 주변에 현재 단순하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업체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노선은 실제적으로 A, B, C 노선, A와 C 노선은 보상금이 착수가 돼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수서에서 이제 동탄까지는 SRT 구간, 그것도 삼성도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이미 착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한 5개, 6개 정도의 교통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구간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지하를 환승역으로 계속 6개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 그 이용객들이 쓸 수 있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상권들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잠실 야구장의 30배 정도 되는 지하 도시, 이게 바로 영동대로 통합개발입니다. 같이 만들어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4억 2천만 원은 현재 임대 중이고요. 실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약 2분 정도 거리고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지가 6.51제곱미터, 건물이 64.00제곱미터에 전용면적이 한 18평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죠. 2017년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의 복층식 구조,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해 있는 탑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죠. 교통, 업무, 인프라, 일자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가 워낙 높게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거의 현재 1.5% 정도는 비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 여건인지 확인하셔서 투자 여건을 바라보시고 삼성동에 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습니다.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다음 매물도 바로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입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119.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4.9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아파트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매매 금액은 약 8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6억 1천만 원, 반전세 시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반전세 시 2억 7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 소장님과 이번에는 강남역 근처에서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넉넉한 스리룸인 것 같은데요. 소개 바로 들어볼까요? 강남역 인근의 재건축 단지가 한 5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현재 신축 분양 또 신축 분양 입주 물량들이 대부분 다 평당 4천에서 4,600, 그리고 평당 분양가를 따지게 되면 실제로 전체로 매매가는 거의 16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동일 평수이지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재건축 단지 바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에서 지하 1층까지 구조고요. 1층과 지하 1층 같은 경우 주차장이 다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구당 2대씩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있다. 거기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에 오븐부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식기세척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제 사진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또 고급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맞게 잘 만들어진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 바로 뱅뱅사거리가 있습니다. 뱅뱅사거리가 현재 양재역과 강남 중간에 있고요. 롯데타운과 그 아래쪽에 봤을 때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왼쪽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또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체인지까지도
차량으로 한 1, 2분대 거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너편 쪽 쭉 올라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강남역과 연결된 부분,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는 서초구면 RNCD 단지에 현재 복합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이 주변에서 인구들이 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강남대로에 있기 때문에 업무 밀집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군 수요가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지 위치가 바로 여기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걸어다닐 정도로 빼곡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교육이 해결이 된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12년 이상 거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교육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주변의 어떤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주거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상권이라든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주변 학군 시설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LG 아트센터라든가 주변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이게 어떤 예술문화 공간과 이런 것들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러 이 현주민이 아니더라도 외지에서도 오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5천 세대 현재 재건축 단지 그리고 현재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오피스 등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롯데칠성 부지죠. 롯데칠성 부지가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이라든가 현재 강남역 거리 또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현재 강남역부터 연결된 서초역까지 구간, 얼마 전에 장제터널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초역까지가 바로 테헤란로가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걸맞게 그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용도 변경이라도 종상향 이걸 같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업무 밀집 단지로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에 반해서 또 토지까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롯데칠성 부지도 현재 그 주변에 인구를 한 2만 명 이상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서 녹지 공간 빼고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주거지와 상업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 구간이 바로 서초YC와 반포YC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넓은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주변에 현재 기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보시고요.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시민공간, 교통정책까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신동아 1차와 2차는 이제 2주를 앞두고 있고요. 무지개가 곧 6월 달에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성 1차가 분양을 했죠. 이게 현재 굉장히 분양가가 4,6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 그 자리에서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적인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인구 구성들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인근 시세들이 보통 15억에서 16억 정도 동일평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놓치지 않으셔야 될 조건이고요. 전세 시에는 6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전세 시에는 5억 4천만 원, 월 40만 원 정도. 따라서 투자 시에 전세 시에는 2억 원, 그다음에 월세 시에 반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강남역과 현재 양재역,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광역교통망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이 119.28제곱미터, 건물이 94.97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이 29평, 33평형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 이미 3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10층 중에 4층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입지 여건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건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아무래도 주변의 인구 구성들 자체 또는 그 주변의 거주민들 특성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임대 시세와 배우 수요가 워낙 좋은지 또 그거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실거주나 투자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거주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강남에 또 묘지에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권 생활 인프라 모두 품고 있는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에 대해서 전문가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네요. 전국 권역별 개발 계획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
시장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거실과 욕실, 주방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개요입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면적은 119.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4.9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8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6억 1천만 원, 반전세 시 5억 4천만 원을 월 4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반전세 시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전국 번역별 개발 계획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하시다가 전문가와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열어놓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은 어떤 매물 살펴볼지 궁금한데요. 각각 어느 지역에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가장 핫한 지역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울의 동남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강동구 지역과 그리고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지역, 이 두 곳의 매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강동구 그리고 강서구로 각각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둔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둔촌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먼저 강동구 둔촌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올 초에 지어졌으니까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그 전에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강동구 둔촌동에 이미 지어진 후분양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두 단지로 이루어졌고 총 28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다양합니다. 투룸에서 시작해서 3룸, 4룸, 5룸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 투자하시기도 좋고 실거주 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매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본 매물은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이미 전세가 또 맞춰진 그런 매물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룸인데 3베이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에어컨을 필요로 해서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탁이랄지, 그리고 가스레인지, 중문,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도 갖추어져 있는 그런 투룸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내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채광, 통풍,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접근성 또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매물이고요. CCTV랄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 등도 잘 갖추어진 그러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둔촌동 매물 저희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와 실거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셔서 정확한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룸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미 임대가 완료됐고 2억 4,500에 임대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1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역에서는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우리가 둔촌유공 아파트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역은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5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죠. 작년에 개통했던 보훈병원역을 도보 7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불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망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외곽순환도로 상일IC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중부고속도로랄지, 그리고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서울 춘천간 고속가도로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의 생활환경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는 강동구청을 비롯해서 우리가 강동경찰서, 그리고 강동구의회, 그리고 강동세무서, 이러한 관공서들이 또 밀집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또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이랄지 강동 섬신병원, 그리고 보훈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임차 수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호 지역에는 백화점이랄지,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그곳에 노대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에 편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 매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가까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약 3분 거리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이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녹지 환경 또한 좋습니다. 가까이에 올림픽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길동 자연 생태공원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암사 생태공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녹지 공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도 해봤습니다. 교통 환경 정말 중요하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곳 강동구 둔촌동에서 여기저기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물건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만큼 앞으로 가치 상승을 위해서 기대되는 소식들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동구가 뜨는 이유는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강동구에는 3개의 업무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미 1개의 업무단지는 들어섰는데 바로 강동 첨단 업무단지입니다. 자, 이곳은 2015년도에 완공이 돼서 44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이곳의 상주 인구만도 약 16,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 수요가 넉넉하다는 점이고요. 바로 이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여의각순환도로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올 1월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 수립이랄지 그리고 심의 신청 그리고 승인 신청 그리고 인가 신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부터는 기업들에게 토지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2년 정도에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것에는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랄지 단체 그리고 기술지원센터, R&D 센터 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곳에 약 200여 개 업체의 중소기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이 완공이 됐을 때 직장인 수요가 약 16,000여 명에 이르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조 5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이 둔촌동 지역과 이 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동 강일 고덕상업 복합 업무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 이것도 여의각순환도로 강일 IC 쪽에 인접돼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유통단지를 비롯해서 상업이랄지 업무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호텔이랄지 컨벤션, 그리고 R&D 센터 등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정도면 모든 토지들이 기업들에게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것도 22년 정도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곳이 완공됐을 때 상주 인구가 약 38,000여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가 약 9조 5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강동 첨단 업무단지랄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이러한 3개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강동구가 미래 발전이 굉장히 밝은 지역이고 그리고 자족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매물 가까이는 천호 재정비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4개 사업이 있는데 자,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약 3,000여 세대로 변모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자, 모두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뭐 이주 철거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늦어도 2019년 올부터 시작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주 수요들이 굉장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주변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호재인데요. 바로 고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 일명 세종고속도로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구리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바로 130km, 상당히 긴 구간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 공사가 진척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구리에서부터 용인까지 이미 2017년 착공을 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에서 안성까지도 올부터 착공을 해서 22년까지 완공,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용인에서 세종시까지 늦어도 2024년 6월 정도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업무 단지들이 들어서는 곳에서 기대감을 안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특히나 내년부터가 좀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은 자족도시로 변모하면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밝은 지역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가 맞춰졌고 그리고 소액 투자, 2,500이라는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둔촌동에서 임대가 맞춰진 후분양 물건으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진단 고경재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개화산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5.0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욕실 2개, 베란다 2개,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역시나 후분양 매물로 이번에는 방 3개 좀 여유로운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매물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서쪽에 위치해 있죠. 강서구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는데요. 본 매물은 이미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고요. 본 매물도 세계동의 39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은 10m, 4m 코너에 지어진 그런 3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3, 4인 가족이 살기에 넉넉합니다. 실평수가 약 24평 정도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본 매물은 방이 3개 그리고 욕실 2개,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방과 거실이 특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에 거실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뭐 냉장고랄지 김치 냉장고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넉넉히 갖춰져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엘리베이터랄지 CCTV 그리고 보안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본 매물은 특히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 통풍, 개방감이 우수한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족 구성원이 3, 4명 정도라면 좀 여유롭게 공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매물은요, 어느 정도 가격이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사이즈가 이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송파는 5억대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3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면 우리가 핫한 지역, 강서구 지역에 3룸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만나봤습니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02-315-3168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입지는 좋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울 어디나 가든 지하철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입지는 어디든 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지하철 5호선입니다. 개화산역을 도보 3분 거리로,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죠. 황금라인을 할 수 있는 신방화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정거장만 이동한다면 바로 김포공항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항철도도 이용할 수가 있고, 올 7월에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남부 순환도로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외곽 순환도로랄지 그리고 올림픽도로, 그리고 행주대교, 자유로 강변북로, 이러한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강남의 접근성이랄지, 그리고 마포랄지 서울 중심지로도 굉장히 이동이
그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인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자, 김포공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또 많고요.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랄지 그리고 여의도의 금융 업무지구도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수혜도 받아볼 수 있고 직주 근접으로의 위치로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환경 시설도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내에는 우리가 호텔이랄지 백화점, 마트, 쇼핑몰, 그리고 전문 음식점, 그리고 공원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기에 또 편리한 지역이고요. 녹지 공간이 굉장히 강서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개화산이랄지, 그리고 강서 한강공원, 서남 재생물센터 공원, 그리고 보타닉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날로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요, 학교도 밀집돼 있다고 하고요. 공원에다가 또 생활 인프라까지 아주 편리하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천 포인트 만나볼게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가 뜨는 이유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마곡 산업단지가 약 110만 평에 이르는데, 자, 이곳에는 아파트가 약 10,000여 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이미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약 3만에서 4만 정도의 그런 직장인 수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늦어도 2025년까지 뭐 강서기업을 비롯해서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곳이 완전히 조성이 돼서 기업들이 다 입주한다면 상주인구 약 16만 5천 정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유동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뉴타운 사업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안 뉴타운 사업이 있는데요. 자, 세 곳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구역, 5구역, 6구역, 약 부지가 6만 7천여 명에 이르고, 그리고 이곳이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이 아파트로 변모하는데 약 4천여 세의 아파트로 변모가 한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한 이주 수요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곳, 바로 방화동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런 시공사 선정이 된다면은 발빠르게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주 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수혜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거의 가치가 한껏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추천 포인트들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이곳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투자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그야말로 투자의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에는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올 7월 정도면 김포 도실철도가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대곡 서사선도 이미 착공을 해서 2021년 정도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자의 가치, 매력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본 매물은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실거주에도 좋고 나중에 투자를 하셔서 차익을 남겨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서구 방화동에서 방 3개짜리 후분양 물건 만나봤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고경재 대표님 매물 정리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은 해결해드리니까요. 0231-531-1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